정의기억연대 정의연 정대협의 후신으로 볼 수가 있죠. 거기 전직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이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넉 달 만에 재판에 옮겨졌습니다. 참 오래 걸렸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 워낙 그 복잡한 돈의 흐름이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지지부진하게만 수사한 것만은 아니지 않나. 동부지검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여하튼 이제 아까 동부지검 건은 이거보다 훨씬 간단할 텐데 8개월이나 끄는데 아직 이제서 겨우 주인공을 불렀고 윤미향 의원 이걸 다루는 서부지검은 넉 달 만에 발표를 했습니다. 윤 의원을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준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뭐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등의 혐의로 총 8개 혐의, 8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혐의 정도 되면은 구속영장을 신청해야지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불구속이냐 구속이냐라는 것보다는 기소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구속 기소라고 죄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불구속이 잘했다 틀렸다보다 이런 건 검찰 판단을 존중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물론 저 견해가 시청자분께 다를 분도 있을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뭐 재주는 뭐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 하듯이 회계부정이 어떻고 30년 동안 뭐 속을 만큼 속고 당할 만큼 당했다고 하는 그런 폭로 기자회견을 한 후에 언론이 산더미처럼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중에 상당수를 아니면 일부를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만 근데 검찰은 윤 의원하고 공범 혐의를 받는 이사 한 분, 정 의원의 이사 한 분 이외에 이 이사까지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 자체는 수사를 처벌할 생각을 안 갖고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윤 의원과 그 다른 공범 한 분은 기소가 됐다. 이 발표에 대해서 우선 소개해드리고 싶은 반응은 위안부 피해자였던 길원옥 할머니, 마포쉼터에서 양아들을 입양했던 목사 부부 집으로 옮겨간 길원옥 할머니의 며느리 조모 씨가 쉼터 소장 보고 왜 통장 어떻게 됐냐, 돈 어떻게 썼냐고 이거 물었던 그 며느리가 감사한 일이다. 검찰이 이대로 정 의원에 관한 수사를 덮어버린 거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아들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이나 기타 아주 중요한 사건을 굵직하게 다루고 있는 이성윤, 그 유명한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냈기 때문에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의 가족도 감사하다고 했을 겁니다. 물론 야당 등지에서나 일각에서는 저게 무슨 수사가 저러냐, 절반밖에 수사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다, 늑장 수사다, 왜 구속하지 않았느냐, 부하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윤 의원은 깊은 유감이라면서 반발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반론권 차원에서 윤 의원의 반박을 소개한 다음에 다음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검찰의 발표를 믿는 입장입니다. 전에 그동안에도 윤 의원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 검찰이 어떤 검찰이냐, 검찰개혁을 아주 트레이드마크처럼 내걸고 있는 이 정부, 그것도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검찰이 발표했기 때문에 윤 의원의 주장보다는 검찰의 주장을 저는 믿고서 그 입장, 발표, 그리고 여기는 수사 공권력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윤 의원의 반론은
반론권 차원에서 제가 소개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8가지입니다. 자, 이거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마디로 검찰 발표대로라면, 그리고 이것이 유죄 판결까지 받는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시민운동한다는 사람, 위안부를 위한다면서 시민운동한다는 사람이 위안부들을 이용해가지고,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행각을 벌였는지, 이제 그동안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다면 수사기관에서 당신은 법을 어겼다고 재판에 회부한 겁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언론이 제기한 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처벌이 따르고 전과가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런 윤미향 의원과 기타 정연에 대해서 집권 세력이 그동안에 얼마나 비호를 했습니까? 이들을 공격하는 사람은 토착 외구이며 반평화 세력이며 반인권 세력이며 수국 꼴통들이며 적폐 세력이며 정보를 알면 하나라도 더 알았을 집권 세력이 진면목까지도 이렇게 비호한 걸 보고서 검찰 발표를 보내. 이 검찰이 박근혜 검찰이 아니고 이명박 검찰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검찰이 아니고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의 검찰이고 추미애 장관이 틀어지고 있는 검찰입니다. 인사를 2번이나 한 검찰, 거기서 밝혀졌기 때문에 유니언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의 타락상도 보지만 집권 세력의 진면목까지도 알게 돼서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거듭 확인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 시민운동가 윤미향 씨는 어찌 보면은 이제 기득권층을 넘어서서 권력의 비호 내지는 보호를 받는 특권층인 것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좌파 정권 아래서 시민단체는 비정부 기구인지 준정부 기구인지 친정부 기구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시민운동이라는 이 숭고한 모습, 정의연의 새 이사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후임 이사장, 윤미향 씨 후임, 시민단체 이렇게 훌륭한 활동을 했던 시민단체인 줄 알았더니 이들이 지금 이와 같은 거를 자기네 정권의 검찰이 밝혔다. 이게 비정부기구입니까? 시민단체가 비정부기구 아니면 그게 무슨 시민단체입니까? 준정부기관입니까? 친정부기관입니까? 자, 이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인상 속에서 이제 개별적 혐의를 조금만 보시면 오늘 조선일보 2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조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에서 요거는 액수가 3억 230만 원, 6,520만 원, 기부금법 위반은 41억에다가 2억 7천만 원, 업무상 배임은 4억 3천만 원 손실에 업무상 횡령은 5,755만 원에 2098년에 2,182원에서 합쳐서 1억 32만 원, 35만 원. 준사기, 요거는 할머니 돈 7,920만 원. 공중위생법 위반도 있어요. 이건 900만 원. 자, 요렇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씩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온은 먼저 이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속여서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요게 바로 3억 2,300만 원짜리입니다.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인권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을 등록을 하려면 학예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해놓고 돈을 다 갖다 이야기죠. 서울시하고 문광부를 속여서 3억 23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이것이 검찰이 수사 결과입니다. 유니온은 또 이 위안자 피해자 치료사업 등에 쓴다면서 인건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를 속여서 6,520만 원을 타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혐의, 거기에 3가지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부금을 하려면은 관할관청에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모집하는 사람과 계좌를. 그걸 등록하지 않고 정의연 계좌로 41억, 윤미향 의원 개인 명의로 1억 7천만 원에서 42억 7천만 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 이건 기부금법을 어긴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지정기부에 정의연에다가 쓰게 해달라고 해서 지급했던 10억 원 중에서 7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그 유명한, 지금은 좀 가물가물하면서만 안성의 쉼터를 매입을 했어요. 누구한테? 유니언하고 친한 지금 민주당의 초선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규민 의원, 거기 안성을 지역구로 하는 이 소개한 건축업자로부터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인테리어에 1억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4억 2천만 원에 매각했어요. 7억 5천만 원에 들여서 한 거를 4억 2천만 원에 매각했으니까 4억 3천만 원 손실을 끼친 것. 이것도 혐의가 있는 거예요. 손실을 끼쳤다. 어떻게 했느냐? 소개받았던 매도인, 건축업자가 요구한 대로 고가에 다 돈을 주고 샀다. 그래서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횡령혐의인데요. 이건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업무상 횡령혐의랍니다. 법률가들 얘기는. 윤 의원은 자신의 계좌에다가 콩고 내전 피해 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비기금, 베트남 우물 파주기 사업, 기론옥 할머니 유럽여행 경비,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등등의 면목으로 3억 3천만 원을 모금을 했어요. 이 가운데 5,755만 원을 개인 용돈으로 마음대로 썼다는 것이 검찰 발표입니다. 또 정대협에 있는 법인 계좌에서 내 계좌로 이체, 회사 기업도 주식회사 사람도 그렇게는 못해요. 자기 월급이나 판공돼서 써야지. 그걸 자기 계좌로 이어받은 다음에 2,098만 원을 썼고, 마포쉼터 운영비를 보관하던 직원 명의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2,182만 원을 이체시켜서 썼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3,035만 원을 빼들려 갖고 소액식으로 인출해서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로 썼다고 합니다. 또 하나 아주 굉장히 심각한 부분, 아주 요란했던 부분이죠. 다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기론옥 할머니, 이분이 2016년부터 알츠하이머성 중증 치매를 앓았는데, 이 할머니가 자신이 왜 나라에서 일본 돈 안 받겠다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모금을 해서 여성 인권 상금으로 1억씩을 할머니를 드렸는데 그 중에 5천만 원 떡 잘라가지고 정의연에다 기부토록 했어요. 국민들이 일본 정부 돈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일본 정부 돈을 받은 사람만큼 액수를 맞추라고 성금을 냈던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오는 보조금 기타 등등해서 8차례 2,920만 원을 또 기부 증여했어요. 검찰 발표대로면 이건 자발적으로 기부 증여한 것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상태에서 기부 당했고 증여 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검찰 주장대로라면, 발표대로라면. 검찰은 이 당시 윤 의원이 길할머니의 이 중증 치매를 이용해서 그 돈을 기부받았다. 이거는 준 사기라고 판단한 겁니다. 제가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건 검찰이 그렇다, 언론 제기 보도가 맞다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치사한 것 같아요. 안성쉼터, 거기를 이제 지역 정당이나 개인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로 900만 원 받았어요. 이것도 혐의입니다. 이건 공중위생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건 적용된 법률이. 저도 이런 건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공중위생법 관리구나. 네. 자, 이런 검찰 발표를 보면 그동안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 중에서 어떤 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부풀려진 것도 있을 겁니다. 저도 거기에 의존해서, 그거에 의거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발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보면, 할머니 돈, 치매 걸린 할머니 돈도 이렇게 했고, 또 기부금도 제 맘대로 걷었고, 이렇게 됐고, 많은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검찰은 이렇게 윤미향 의원의 계좌가 4개가 아니라 5개라든가, 숙박업 행세한 거, 아까 왜 이제 900만 원 받은 것처럼 언론이 제기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어요. 결국은 윤미향 의원은 피해자 중심, 즉 위안부 중심으로 한다고 운동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도대체가 숙박, 무슨 계좌, 뭐니 이것저것 손대가지고도 개인적으로 착복. 여기에 도덕성이 어디 있습니까? 도덕성을 내팽개치고 마치 위안부들 주식회사, 위안부들로 꾸려진 주식회사의 악덕 기업주가
문어발식 행각을 한 것처럼 벌렸다. 이건 비유입니다만 위안부 복지, 주식회사하고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주주 이익을 위해서 하든지. 위안부 할머니들이 주주라면 그냥 악덕기업자가 그냥 마구마구 뭐 여기 저기 뭐 콩고까지 뭘 관련돼서 이렇게 한 다음에 돈을 뭐 억대로 그냥 땡기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정신이 좀 안 좋은 사람한테 돈을 1억을 줬는데 5천만 원을 뚝 짜려.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로 그분의 그 담력, 대담무쌍한 배짱, 그리고 도덕 불감증, 정말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민운동가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들을 비호하는 집권 세력이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윤 의원의 반론 차원입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첫째, 둘째 검찰 발표에 따라서 첫 번째 혐의, 두 번째 혐의 그런 걸 기소를 강행한 검찰이 수사 갈비에다 깊은 유무감을 표명한다. 그래서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서 요건을 갖추어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 등등 해서 요건 아니고 요것도 검찰이 잘못해서 가고 요건 오해라고 있고 하고 그냥 조목조목 반박을 해서 하나도 시인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 딱 한마디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거 약 1억이나 1억 35만 원이죠.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개인적으로 사용 바가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한 할머니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욕보인 주장이다. 이 길원옥 할머니가 추매라든가 이런 거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길원옥 할머니의 동영상을 오늘은 또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놓고서 검찰이 길원옥 할머니를 뭐 2번 주겠다든가 뭐 이렇게 또 아주 비판을 하고 있어요. 난 누가 위안부 할머니를 이렇게 욕보이고 누가 무시를 했고 누가 능멸했는지 난 이 윤 의원의 이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검찰이 박근혜 검찰이 아닙니다. 이명박 검찰이 아니에요. 문재인 검찰입니다. 그러고서 그 협판에 나와서 결백을 증명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검찰은 절대로 이거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거 나올 때 요렇게 할 때 아, 저 사람 거짓말 하다는 걸 요렇게 하려고 하는 건 여러 가지를 확보해 있을 겁니다. 아마 웬만한 사건 같은 경우는 절반도 이 수사 기밀을 얘기하자 재판 때 싸우려고.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얼마나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 내부에서는 그래도 서부지검이 자존심을 지켰다. 동부지검과는 다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에 서울중앙지검하고 동부지검에서 진행된 일을 보면 아마 이런 뭐 많이 좀 비판하는 사람이 한없이 비판하겠지만 이야 저 정도라도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 그 길원옥 할머니 며느리도 그런 생각일 겁니다. 덮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얘기를 뭐가 감사할 일이 뭐 있습니까? 당연하게 처벌받을 거지. 그래서 여기 검사들이 화제를 하고 있어요. 여기 검사장은 이번에 임명된 노정현 검사장이고 노정현 여성분입니다. 형사사부장은 최지석 검사인데 바로 이 특히 화제가 되면 이 노정현 검사라고 합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이 있는데 유일한 여성 검사장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광주지검장을 지낸 그러니까 부녀가 검사장인 거죠. 그 다음에 남편은 오래전에 대전 고검장을 지냈대요. 그러니까 부부검사장이기도 하다. 하여튼 그래서 검찰 내에서는 야 눈치 안 보고 저만큼이라도 한 게 대단하다는 평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슨 수사를 저렇게 했어? 왜 늑장 수사를 했어? 부실 수사를 했어? 부하직이 사람 비판도 여전히 있습니다. 첫째는 왜 그걸 발표를 하필이면 추미애 장관의 의혹을 갖고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날 발표했느냐. 말하자면 뉴스를 좀 작게 취급당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넉절째 끌고 오던 수사 결과를 왜 하필이면 14일 날 했느냐.
아들이 최고 피해자라고 하는 그날, 아마 어제 같은 경우는 언론들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자, 윤미향 사건을 크게 다룰 것이냐, 추미애 장관 거를 크게 취급할 것이냐. 신문마다 보시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뉴스 판단이 문제지, 뭐 어떤 거는 외압이고 그렇게는 오해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군법무 특혜역을 바로 이제 대정부질문날이라 그랬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발표날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이런 거, 예를 들면 쉼터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 배경이 뭐냐, 왜 이런 건 조사하지 않느냐. 여성가족부로부터 정 의원이 보조금 5억 원 받았는데 이건 언급도 없다. 윤 의원 측이 그 말썽 많은 거, 부동산 산 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자금 경매 물건 받아갖고 제외하고서 이 부동산 자금 추천은 왜 조사도 하지 않았느냐. 딸 유학 자금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또 횡령을 1억 35만 원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1억 35만 원을 어디에다 구체적으로 썼느냐, 입구만 있지 출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용수 할머니가 그 재주는 누가 부리고 뭐하고 30년 동안 속을 만큼 속고 했다고 하는 그렇게 폭로를 하시는데, 윤미향 의원을 어째서 석 달 후에나 소환을 했느냐. 5월 달에 기자회견을 처음 했는데 수사는 착수했지만 윤 의원은 왜 석 달 후에나 소환했느냐. 하긴 뭐 지금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은 8달 됐는데 이제서 소환했으니까 뭐 그보다는 빠르다고 그러겠죠. 여론은 이렇게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만 겪고도 윤미향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아니 검찰 수사 자체가 미진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옹호하는 여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윤 의원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오늘부터 검찰이 더 씌웠다는 거예요, 혐의를.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당원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원으로서 의무만 충실하고자 한다. 윤 의원은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들 아주 높은 직책은 아니지만 나는 일체 그런 걸 하지 않고 내 더 쉬운 혐의를 벗기 위해서 하겠다. 의무만은 다 하겠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용수 할머니니 그들이 절규를 하고 기록원호 할머니가 집으로 가면서 난 진짜 집에 가냐고 하던 그 할머니들, 지금 몇 분 아른데 계신 분들, 저 세상에 가셨던 분들, 그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윤미향 의원은 정말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원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꿈을 버리시고 그쪽에는 의원직도, 즉 거치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권 세력 문제입니다. 특히 이 김두관 의원 같은 분들이요. 친일 세력이다, 반인권 평화 세력이다, 부세력이 윤미향 의원을 공격하는 거.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놔두고,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또 그래도 그 배우가 있거나 해서 얼마 전에 방통에서 제재도 받았습니다만은, 아니 이용수는 놔두고 그 할머니 말이 옳은지 그런지를 확인해서 보도를 하거나 주장을 한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공격했던 집권 세력은 왜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아주 거당적으로 비호했는데 지금은 거당적으로 침묵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이제 언론은 그렇다 치고, 저 같은 사람도 그렇다 치고, 그럼 기소한 서부지검의 수사팀은 토착 왜구입니까? 반인권 세력이고 반평화 세력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원 다 사표를 내도 받아야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토착 왜군이 반인권 세력이라
보여지는 즉각 윤미향 의원이 아무 죄가 없는 걸 어떻게 이렇게 기소를 합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한들은 정말로 어떻게 풀 겁니까? 이 소식을 처음 들은 이용수 할머니는 기소했다는 소식을 법이 알아서 할 테니까 난 윤미향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랬대. 한 측근이 그랬답니다. 전한 말입니다. 입장을 밝히시기를 원치 않았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서 그럴 겁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정도 들었는데 거봐라. 내가 국회의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있고 이랬을 겁니다. 또 기론욱 할머니 면을 아까 왜 감사하다고 했던 그분 얘기로는 지난달에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이 시어머니 기론욱 할머니 치매 정밀 검사를 했더니 의사 말씀이 판단력이 10%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10%가 돌아오면 나는 이용거리였다, 나는 이용당했다고.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서로 부둥켜 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한답니다. 윤 의원이나 정 의원 집권 세력에게 정말 묻고 싶은 거는 이 할머니들이 하는 대체 어떻게 풀어줄 겁니까? 이제 언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이 이렇게 한 걸 어떻게 풀어줄 겁니까? 차제에 정 의원 중심으로 또 현행 위안부 운동 중심 방식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그리고 윤 의원은 최소한도 윤 의원은 여기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검찰 수사가 주는 뜻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물러나고 스가 총리가 총리 시대가 열립니다. 차제 이런 때에 한일 간의 이 문제로서 갈등이 있었던 거를 새롭게 한번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뭔가 이 바뀌었을 때 모든 현안 중에서 이 문제까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주제넘은 말씀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정말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회계도 제대로 회계를 세상에 받는 시민단체가 어딨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받고 모든 사람 속에 중지 속에서 한쪽 편 속에 서지 않는 제대로 된 비정부기관 좌파 정부가 들었든 우파 정부가 들었든 그런 시민단체의 길을 가야 되고 덩달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부를 할 생각들이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곤란합니다. 기부 문화는 훨씬 더 있어요. 가난한 이웃들, 약자들은 어떡할 겁니까? 그런 문화도 이번에 차제에 투명하게 내가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지 않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데도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제기 의혹들이, 자, 키워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언론제기 의혹들이 상당수가 처벌 대상이라는 걸 검찰이 확정을 했다. 이제 시민운동가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기득권을 넘어서 특권층이 된 것 같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일반이라고 상상도 못할 그런 행동을 했느냐. 검찰 결과대로라면 발표대로라면. 저는 검찰이라는 것도 믿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기 때문에 더더욱 윤미향 의원 의견보다는 검찰의 발표를 믿고 거기에 근거해서 발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윤미향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시했고 재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 주장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음을 반론권 차원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검찰이 잘했다는 지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실, 봐주기, 늑장수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어떻든 많은 비판적인 여론 이런 걸 등등을 생각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그러하니 잘못을 인정하고 거취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만 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너무나 국가적인 혼선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비통하게 만들었어요. 나이든 젊어서는 조국을 잃어서 나이 들어 할머니가 되고 연세가 완료돼서는 조국 땅에서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떡할 겁니까? 그런 윤미향 의원을 비호했던 집권 세력은 지금 뭐라고 왜 말을 안 합니까? 잘못됐다든지
서부지검은 토착 외구 세력이라든지 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위안부 시민운동도 새로운 모색을 하고 나아가 한일 간에도 맥혀있는 위안부 문제에 새로운 해법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또한 기부 문화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뭔가 개선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해보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하고 좋아요.